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해야겠다. 다시 시작. 자, 시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오맥입니다. 오늘은 네,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베트남 쪽을 좀 수출하는 절차나 진행 상황이나 방향이나 서류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 네오맥에서 베트남 관련 전문 업무를 맡고 있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네오맥 웬타이흥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일단 저는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저희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한국 화장품을 베트남이나 중국,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좀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 베트남, 중국을 대신해서 가장 뜨고 있는 핫한 국가죠. 최근에 축구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출을 하기 전에 저도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화장품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를 준비한다든가 일반적인 무역 절차 말고 다른 추가적인 절차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시면 네, 전자들이 또 판 단계로에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첫 번째는 수준 계약 재개한 다음에 네, 상표 등록하고 제품 허가 신청 꼭 해서야 됩니다. 상표 등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제품 허가 신청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걸리나요? 1년, 6개월, 한 달? 네, 상표 등록 필요한 시간은 네. 6개월 동안이 생각해서야 됩니다. 6개월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업체랑 계약을 하고 네. 물건을 이제 받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다 상표 등록이랑 다 끝내놔야 되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상표 등록이라는 거는 꼭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입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명의는 이제 한국의 수출자 제조업자의 이름이 돼야겠죠, 물론. 네. 예. 6개월 상당히 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네. 예. 그러면 제품 허가 신청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네, 제품 허가 신청 같은 네. 경우는 또 6개월이나 7개월 정도에 해서야 됩니다. 이것도요? 네. 그러면 상표 등록이 6개월, 제품 허가 신청이 6개월 정도 드는 거고,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동시 진행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진행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상품 허가 신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사전이 등록했던 제품들이 있으면 최대한 4개월 정도의 제품 허가 신청이요? 네, 그러면 시간도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제품을 다른 쪽에서 먼저 가져가서 판매를 했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허가 신청을 받아놨다라고 하면은 근데 같은 제품이라도 또 저희가 또 신청을 해야 되나 보네요. 수입자가 달라져서 아마 그런가 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품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샘플이 또 필요한가요? 샘플도 네. 필요하시죠. 네. 제품 당에 3개, 3개요? 이상의 상품에 제조해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리하신 서류들이 또 같이 제조해야 됩니다. 서류도 있고, 그 다음에 샘플은 최소 3개 이상 네. 제출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일단 다른 건 없나 보네요. 그냥 일반적인 무역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나 보네요. 네. 통관 서류 준비하고, 관세사랑 포워딩 업체 선정해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 물건 싣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서류를 바이어한테 보내서, 그 다음은 이제 현지에서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사전에 최소만 한 6개월, 7개월, 좀 넉넉 잡고 한 7, 8개월 정도는 시간을 잡고 상표 등록과 제품 허가 신청을 완료시켜야지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배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한 14에서 15일 정도 걸리니까 일단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일단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혹시 인허가 어차피 받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품 허가 신청할 때 네네.
인허가 받기 전에 이게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그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 베트남 같은 경우도 따로 별도의 그런 화장품을 수입하고 취급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또 있나요? 네, 베트남에서 화장품 규정이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화장품의 ICD 네, 규정에 따라서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ACD 규정이 뭐예요? 네, ICD 안에 네. 안전성을 여건이나 네. 뭐 분석 방법이나 네, 제품의 정보 그리고 뭐 제품의 효능이가 검색하는 효능, 라벨링에 신청하는 그 사항들이 네, 다 지켜야 됩니다. 네, 거기 안에 네, 다 네. 규정이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따라서. 성분 요건 같은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규정이 그래요?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제품이 만약에 이렇게 얼굴에다 발랐을 때나 손에다 발랐을 때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된다는 또 그런 규정도 있겠네요. 네, 물론이죠. 아, 그러면 이제 ACD라는 게 A가 뭐 아세안이나 아시아나 뭐 그런 약자인가 보죠? 네, ICD라는 게 네. 아시안 커메스틱 다이렉티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ACD는 아세안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ACD 규정을 따르는 국가가 얼마나 되나요? 베트남 말고도 또 있나요? 네, 베트남 말고도 네. 9 국가에 이미는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세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미얀마나 라오스나 네.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도 다 포함이 됐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태국이 또 포함되고 있고요. 아. 인도네시아 있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동아시아 3국, 동북아시아 3국이죠. 일본, 한국, 중국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아세안 국가로 진출을 하려고 한다면은 ACD 규정에 통일적으로 따라서 진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ACD 규정 중에서 라벨링이 있는데 아, 네. 라벨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품에 이렇게 붙여서 수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네. 물론 이제 수입되는 국가에서도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라벨링에 포함되는 문구나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라벨링 같은 경우는 그 제품명 그리고 원산지, 사업자명과 주소, 네, 용량도 들어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통기간이나 제조 인자, 아, 유통기간이요? 예. 특별히 성분의 양, 아, 성분의 양도 들어가야 네, 되고요. 들어가요. 아, 그리고 위생 안전,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아, 그리고 경고문, 아, 경고 문구도 들어가야 돼요? 네, 꼭 들어서야 그쵸. 됩니다. 이게 사람 몸에 닿는 거니까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사용과 보존에 대해서는 사항도 아, 네, 표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늘한 곳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곳에 보관하세요라고. 네, 그렇죠. 아. 몇 도의 정도에 아, 몇 도에 뭐 이렇게 보관해서 되는지. 네. 네. 그쵸. 뭐 일단 수입되는 품목 같은 경우 한국도 그런 게 다 라벨링이 돼 있으니까요. 네. 성분에 대해서도. 네. 이거는 뭐 실제로 제조업체 측에서는 뭐 준비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ACD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서 뭐 성분이라든가 관련된 요건들은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조건들이 다 맞춰서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현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되나요? 그 세관 신고 시스템에서 세관을 세 가지의 분류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험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그러니까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네. 뭐 그런 기준은 어떻게 돼요? 네, 말씀 얘기한 것처럼요? 네, 얘기한 것처럼 네네네. 네, 베트남에서도 네. 그 위험이나 뭐 따라서 만약에 베트남에 색깔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색깔은 뭐 레드하고 옐로우, 네. 그린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레드이면 네, 뭐 서류에 다 완벽히
심사해야 되고 아, 그러면 레드가 제일 위험한 거고, 위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옐로우가 조금 덜 네. 위험한 거고, 네. 그리고 그린이 네. 뭐 제일 덜 위험한 거고. 아, 그럼 레드는 심사를 다 하는 거네요. 서류도 심사하고 제품도 심사하고. 네. 그러면 옐로우는 어떻게 돼요? 네, 얘네 같은 경우는 네. 정산 또는 뭐 사면 서류의 심사. 그럼 전산이랑 서면으로만 해서 대체를 하는 거고. 네. 그럼 그린은 아예 심사를 안 하나요? 네. 그린은 제품이 면제되는. 아, 심사는 그런 게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뭐 관세 납부하고, 그 다음에 검역이 또 있나요? 뭐 샘플링 검사라든가 이런 게 또? 네,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세관 신고한 다음에 검역에 한 번에 그 샘플링이 검사. 아, 또 네, 있군요. 네. 그래서 통과를 하면 이제 나중에 반출을 하는 거고요. 물건을 가져 나오는. 네. 아, 그런 절차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가 나라가 길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길죠. 한국 한 1.5배에서 대한민국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그렇죠? 네, 두세 배 정도. 네, 두세 배 정도 길이만 따졌을 땐 그렇죠. 그러면 주요 이제 물류 루트가 어떻게 되나요? 뭐 물류 지역이라든가 포트라든가. 네, 주로 지역에 네. 물류 지역도 있습니다. 네, 베트남 항공 같은 경우는 북쪽에 하노이에서 노이바이에 공항도 있고 남쪽에 호치민이 턴서넛이라는 항공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해상 네. 쪽으로 들어오면 북쪽은 하이펑, 야, 하이펑이요. 국제 항만, 그리고 네. 다낭, 네. 피년, 그리고 카이멧, 그리고 호치민 강도 있는 거죠. 아, 호치민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해상이나 항공은 일단 정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해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일단 주로 하이퐁이랑 그래도 호치민이 제일 많죠. 네, 그죠. 네. 북쪽은 하이펑, 남쪽에 호치민이 네. 주로. 있습니다. 일단 뭐 요 두 가지 포트를 정해서 수출을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통관 절차나 이런 것도 제일 잘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화장품을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점점 이제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전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었죠. 유럽이었는데. 근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 베트남이 한국 수출 규모 중에서 한 몇 번째 정도 되나요? 당연히 첫 번째는 중국이 가장 크겠죠. 인구가 많으니까요. 네. 그 베트남은 한국의 화장품 수출 국가 2위는 자치하고 있습니다. 몇이요? 7위요. 7위요? 아, 저 2위인 줄 알았어요.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순위네요. 네. 그럼 중국이 가장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만.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에 관심이 많은 태국이라든가, 네. 그런 나라들이 위에 있을 거고, 7위라고 좀 의외네요, 상당히. 네. 그러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네. 한국 화장품 종류는 뭐가 있나요? 네, 베트남 가장 수입 많이 네. 하는 그 화장품 종류는 기초 네. 화장품. 기초 화장품이면 스킨이나 로션이나, 보니까 저도 이제 베트남 쪽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여성분들이 피부에 관심이 많아갖고, 또 이렇게 살이 검게 타는 걸 싫어하셔갖고, 이렇게 팔 토시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쪽이 제일 많다. 기초 화장품류로 해서. 그렇구나. 일단 이 부분도 일단 수출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장의 특징은 좀 어떤가요? 네, 베트남. 어떤 품목이 제일 많은지. 네, 베트남의 시장 특징, 화장품 시장 특징은요. 베트남에서 제일 지금은 잘 나가는 그 화장품 항목은 뭐 스킨케어, 그 헤어케어. 헤어케어 상품들이요? 네, 그리고 샤워용품. 샤워용품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베트남에서 그 인구는 남성보다 여성들 많습니다. 네, 특히는 30대 후반 이하? 이하? 30대 이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 스킨케어나 그 헤어 용품이 음. 그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그러면 이제 베트남 쪽 같은 경우는 나이도 젊고, 네, 그 다음에 그 여성분들이 이제 베트남 전체 인구 중에서 많기 때문에 네, 화장품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의 잠재력도 엄청나겠네요. 네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가 베트남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인구는 네. 약 9,000만 9천만요? 명. 한국 거의 뭐 2배 가까이는 안 되지만 상당히 많네요. 네, 많죠. 거기에 한 70% 정도가 30대 이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또 여성 비율이 상당히 많고. 네. 이거 뭐 시장으로서 상당히 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처럼 뭐 중국도 많이 이제 도시화가 됐고 네.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이제 그 시골에도 사람이 많이 사시잖아요. 네, 한국은 도시화가 상당히 됐지만 베트남은 좀 어떤 거예요? 베트남은 네, 도시화가 많이 됐나요? 네, 베트남이 네. 한국하고 일본의 음. 도시보다 인구 그 자지 많지 않지만 네. 근데 점점 젊은 사람들이 막 도시로에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네, 음, 그 베트남에 지존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음. 도시에서 진행하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베트남은 시장 잠재력이 큰 이유가 여성 인구가 많고 네, 그 다음에 70% 이상의 30대 이하 인구가 많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뭐 매력적이네요, 상당히. 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베트남 시장을 이제 좀 알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건이 들어갔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어디를 팔지. 물론 이제 수입자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어떤 유통 채널을 확보를 하고 뭐 아니면 어떤 뭐 상점을 열고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베트남 측에서는 그 화장품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통이 진행되고 있나요? 유통 정보에 네. 대해서 네, 말씀하는 네, 네. 거죠. 네. 네, 그 유통 정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그 Health and Beauty, 헬스 앤 뷰티요? 예. Health and Beauty 또 가장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있는 랄라블라라든가 네, 아니면 왓슨스라든가 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베트남도 상당히 많나 보네요. 네, 어, 그런 거죠. 예. 네, 그 다음은 뭐가 또 있나요? 네, 그 다음에 독립이 도매점도 있고, 네. 네, 그 슈퍼마켓, 네, 그리고 백화점, 네, 그리고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럼 다 뭐 유통됩니다.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네요. 네, 한국이랑 똑같이 뭐 헬스 앤 뷰티 스토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개인 도매점이나 소매점들이 있을 거고 네,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또 백화점 그리고 뭐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있을 거고 온라인 쪽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쪽도 네. 굉장히 베트남에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는 네. 그 한국의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잘 하지 않지만 베트남에서 페이스북 통해서 네, 판매 굉장히 베트남에서는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그냥 단순히 이제 홍보나 네, 이런 채널로 활용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판매도 일어나다 보네요. 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 페이스북 말고도 따로 이제 한국의 뭐 어떤 그 G마켓이나 아니면 인터파크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오픈마켓이. 네, 베트남도 있죠? 네, 베트남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창왕이라고 베트남. 베트남 사이트 음, 소매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그건가요? 또 네. 뭐가 있나요? 큰 건 제가 듣기로는 또 무슨 저기 동남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라자다인가요? 맞아.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베트남 쪽에는 아직 그거는 안 들어갔나 보네요. 네, 이거는 제가 아기에는 네네.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이나 네, 창왕이나 창왕이요? 네, 유튜브도 많이 어떤 거요? 유튜브요. 유튜브요? 네. 유튜브로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